네, 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휴림로봇이 추석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런 6%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흐름을 이어서 쭉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금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또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기 전에 이 휴림 로봇이 여기서 더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와줬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로봇 개발자를 개척하나 하면서 뉴스가 하나 나와줬죠. 이 말은 뭐냐? 자, 테슬라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다. 자, 이제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봉투법, 그리고 4.5일제, 그리고 또 뭐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인력이 점점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흐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 로봇 관련주들이 여기서 이 조정이 나올 게 아니라 다시금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제 하나의 흐름이 나와줄 타이밍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미리미리 생각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상에서도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었느냐, 얘네들이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만들어냈던 이런 거래 봉들이 있죠. 이 봉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거래대금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봉이 하나 세워졌고, 또 이 봉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다. 이 봉 하단 부분에서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까지 나와줬고, 여기서 자그맣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또 이어나가주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느냐? 지금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외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9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 외인은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기관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매도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었고, 그러면서 9월 움직임은 상승하고 조정이 나와주는 흐름까지 나와주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이끌어 나갔던 거는 외인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해주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결국 또 상승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시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혹시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갭을 채워놨던 이 구간을 중심으로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앞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갭을 채우는 움직임을 한 번씩 보여준 다음에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번에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갭을 채우는 움직임, 혹은 이 기준봉의 하단 부분까지만 갔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 얘네들이 매수세를 좀 같이 보여주면은 그때 같이 따라 붙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아니면은 이런 구간도 좀 무섭다 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같이 따라 붙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자, 이미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 흔적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이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래대금이 확 줄어있는 상태에서는 빠져나가기도 얘네들 힘들다. 오히려 거래대금을 이렇게 틔워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지 얘네들 들어왔던 움직임도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을 이렇게 틔우면서 상승세를 좀 부어주는 움직임이 좀 계속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는 움직임 속에서도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흐름을 같이 좀 따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해야 되는 움직임, 그리고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같이 문자로 이런 타이밍들 같이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얘네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 말고도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디냐? 자,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혈입 로봇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거래대금이 발생해 줘야 된다. 근데 이 거래대금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무조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도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가 있다. 이게 어디냐? 얘네들이 정한 목표가 근처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표가를 정할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전에 고점 구간들, 이 저항이 걸릴 만한 곳에서 방향성을 이렇게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얘네들은 목표가로 잡아놓고 끌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월봉으로 한번 살펴서 보면은 얘네들이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어디냐? 자, 지금 이 120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왔고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N자 반등 패턴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120선 근처는 굳이 우리가 목표가로 잡진 않을 것이다. 자, 이미 한번 방향성을 틀었다가 다시 올려놓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우리가 노려볼 만한 곳은 어디냐? 그 위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이 6,000원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 8,000원 구간이 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우리 6,000원 구간을 한번 잡아놓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방향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방향성을 틀어서 조정을 줄 것인지 한번 판단했다가 방향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면 되는 거고, 뭐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수익 챙겨놓고 그 다음 매수 타점 또 잡고 진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이 6,0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야겠죠. 근데 이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겠다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변수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는 꼭 대응을 해나가자. 이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 계좌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은 필수적인 부분인 거고,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럼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대응 방법들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뭘 했습니까? 이거 매수하는 구간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